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물 키우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특별한 식물은 초보식 집사도 단번에 금손으로 만들어줄 마법 같은 아이템입니다. 바로 스네이크 플랜트, 우리에게는 산세베리아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이 멋진 친구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일 거예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정말 키우기 쉬워서 식물 킬러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는 분들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진정한 효자 식물입니다. 게다가 우리 집 공기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고 하니 안 키울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스네이크 플랜트를 건강하고 예쁘게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키우는 꿀팁들 저랑 같이 하나씩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정말 쉽고 재밌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도 눈 떼지 마시고 채널 고정. 첫 번째 꿀팁, 스네이크 플랜트는 빛에 아주 관대한 식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햇빛이 최고를 외치며 햇살 좋은 자리를 갈망하는데 우리 스네이크 플랜트 친구는 그야말로 강철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밝은 간접광을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하긴 해요. 은은하게 비치는 햇살 아래서 가장 파릇파릇하게 잘 자란답니다. 하지만 집에 해가 잘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어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아파트나 빌라, 심지어는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말씀. 이게 바로 스네이크 플랜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너무 뜨거운 직사광선은 잎을 태울 수 있으니 요것만 조금 피해주세요. 베란다나 창가에 두실 때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한 발짝 물러서서 간접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직접적인 햇볕보다는 부드러운 빛을 선호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식물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물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과습 금지입니다. 스네이크 플랜트 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아주 두툼하고 단단하죠? 이 친구는 바로 이 잎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덕분에 건조한 환경에 정말 강하고 물 없이도 꽤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습이거든요. 마치 사람으로 치면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 물을 줘야 하냐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그것도 아주 바싹 마른 후에 주시는 게 좋아요. 흙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흙에 푹 찔러 넣어서 밑바닥까지 말랐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화분을 들어봤을 때 확연히 가벼워졌을 때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겨울철에는 스네이크 플랜트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를 확 줄여주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줘도 충분할 때가 많으니 아낀다는 마음으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식물이 목마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신다면 차라리 조금 마르게 키우는 게 과습보다는 낫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물은 꼭 저면관수나 화분 밑으로 물이 충분히 빠져나올 정도로 흠뻑 주시고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바로 버려주세요. 고인 물은 과습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흙과 화분 선택입니다. 스네이크 플랜트는 물을 싫어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흙도 물 빠짐이 아주 좋은 흙을 사용해야 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육식물용 흙이 가장 적합하고 만약 일반 분갈이 흙을 사용하신다면 펄라이트나 마사토, 바크 같은 배수제를 충분히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 배합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화분. 스네이크 플랜트는 뿌리가 화분을 꽉 채워야 과습을 막을 수 있어요. 너무 큰 화분에 심으면 흙이 마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과습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마치 너무 큰 옷을 입으면 헐렁해서 불편한 것처럼 말이죠. 조금 비좁은가? 싶을 정도로 화분을 꽉 채워서 키우는 게 이 친구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이에요. 작은 화분 꽉 찬 뿌리라는 공식을 꼭 기억해주세요. 화분 재질도 중요한데요. 토분처럼 통기성이 좋은 화분은 흙이 더 빨리 마르게 도와줘서 과습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온도와 습도입니다. 스네이크 플랜트는 정말 까다롭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실내 온도면 충분히 잘 자란답니다.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32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특별히 냉난방 기구의 바람을 직접 맞게 하거나 영하로 떨어뜨리는 극단적인 환경만 피해주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겨울철에 너무 추운 베란다나 창가에 두는 것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실내 습도인 3050%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게 잘 자란답니다. 오히려 너무 습하면 곰팡이병이나 뿌리 썩음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건조한 실내 공기에도 강한 편이라 특별히 가습기를 틀어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과도한 습기보다는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줘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게 해주세요. 5번째, 분갈이입니다. 스네이크 플랜트도 언젠가는 집이 좁아지겠죠? 화분 및 구멍으로 뿌리가 삐져나오거나 흙 위로 뿌리가 솟아오르면 분갈이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23년에 한 번 정도 뿌리가 화분을 꽉 채웠을 때 분갈이를 해주면 돼요. 이때도 너무 큰 화분으로 옮기지 마시고 딱 한 치수 정도만 큰 화분으로 옮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화분은 과습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도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듯이 말이죠. 분갈이 흙은 역시 통기성이 좋은 흙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분갈이할 때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옮겨 심고 분갈이 후에는 바로 물을 주지 마시고 며칠 정도는 흙을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6번째는 비료 주기입니다. 스네이크 플랜트는 워낙 튼튼해서 비료를 안 줘도 아주 잘 자라요. 무비료로 키워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스네이크 플랜트를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폭풍 성장시키고 싶다면 봄부터 여름까지 성장기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육식물용 비료를 주면 아주 좋습니다. 비료를 줄 때는 너무 진하게 주지 마시고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희석 비율을 꼭 지켜서 주세요. 농도가 너무 진하면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식물에게도 통합니다. 특히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흙에 비료를 주면 비료 성분이 흙의 고엽 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료를 준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비료 성분이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관리 팁과 번식입니다. 스네이크 플랜트 잎에 먼지가 쌓이면 젖은 천으로 슬쩍 닦아주세요. 그럼 잎이 반짝반짝 광이 나서 더 예뻐지는 건 물론이고 먼지로 인해 방해받던 광합성도 더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사람도 깨끗하면 기분 좋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통풍은 항상 중요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줘서 신선한 바람을 쐴 수 있게 해주세요. 환기가 잘 되어야 곰팡이 같은 병충해도 예방하고 식물도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정체될 수 있으니 하루에 한두 번 짧게라도 환기를 시켜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번식도 아주 쉬워서 식물 번식의 즐거움을 느끼기에 이만한 식물이 없어요. 스네이크 플랜트는 잎을 잘라서 흙이나 물에 꽂아두면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새싹이 돋아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마치 마법 같아요. 잘린 잎, 조각 하나하나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식집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모든 스네이크 플랜트가 잎꽂이로 번식했을 때 원래 무늬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로우렌티처럼 잎 가장자리에 노란색이나 흰색의 예쁜 무늬가 있는 품종은 잎꽂이하면 무늬가 없어지고 일반적인 초록색 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무늬종들은 원래 예쁜 무늬를 유지하고 싶다면 뿌리에서 새끼가 돋아나는 자구 번식으로 키워야 원래 무늬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뿌리에서 쏙 올라오는 아기 스네이크 플랜트를 분리해서 키우는 거죠. 번식 방법도 다양하니 상황에 맞게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스네이크 플랜트의 특별한 능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공기 정화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천연 공기청정기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아요. 특히 다른 식물들과는 다르게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침실에 스네이크 플랜트를 두면 잠자는 동안에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숙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침실에 스네이크 플랜트 하나 들여놓으시는 건 어떠세요? 게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스투키도 사실 스네이크 플랜트의 한 종류라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있으니 여러분의 취향과 인테리어에 맞는 스네이크 플랜트를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줄무늬, 물결무늬, 색깔도 다양하답니다. 자, 어떠셨나요? 스네이크 플랜트 키우기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죠? 오늘 제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린 꿀팁들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금방 식물 잘 키우네, 너 식물 덕후 다 됐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실 거예요. 이 튼튼하고 착한 식물 스네이크 플랜트와 함께 푸릇푸릇하고 건강한 식물 생활, 그리고 맑은 공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시작해보세요. 초보 식집사도 스네이크 플랜트와 함께라면 분명 식물 고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식물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스네이크 플랜트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안녕.